네, 어제 국회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아니, 경찰 얼굴 보고 뽑는다? 과연 어떤 것인지 저희가 하나씩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널A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경찰청 출입 기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하고 있는 이른바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데요. 이분과 황교안 국무총리 사이의 대화 일부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의 선발 기준을 인지도와 호감도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학교에는 잘생긴 젊은 남자 경찰관, 남학교에는 예쁜 여자 경찰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예견돼 있었고요. 자, 표창원 의원 얘기를 들으면 이런 사태가 예견됐었다. 이런 사태라는 건 어떤 것인지 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부산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6월 24일 그 한 전직 경찰의 폭로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2명의 학교 전담 경찰관이요. 각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건데요. 한 학교, 한 경찰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제서에 근무하는 31살 경찰입니다. 네.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데도 17살 여고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겁니다. 네. 임신 중인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하고 여고생과 함께 살려고 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다른 경찰 역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이나 이런 위협적인 관계는 없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된 경찰의 일방적 진술인 것이고 피해가 일단 관계가 됐던 여학생의 얘기는 아직 안 들어봤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체가 정립된 건 아닙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표창원 의원이요. 결국 이런 여학교에 잘생긴 젊은 경찰을 배치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잘생긴 경찰을 남녀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는 건 맞는 겁니까? 일단 표창원 의원이 했던 말, 인지도와 호감도 순으로 이 경찰을 선발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선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청소년이나 아니면 상담 전문가들을 특채로 뽑는 경우입니다. 그 네.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이전에 다른 경찰 업무에서 근무를 했던 경찰들을 업무를 바꿔주는 경우인데요. 네. 이 당시에도 이 여성 청소년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면접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 당시에도 호감이나 아니면 인지도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이 현직에 있는 여청 과장들은요. 여청 과장이 무슨 네, 얘기예요? 여성 청소년계 과장이라고 해서요. 예, 이 청소년이나 여성 담당하는 이 SPO 전문의 이 과장들은요. 우리 직원들 얼굴을 좀 보여주고 싶다. 네. 우리 직원들 중에선 상당히 뭐 외모가 출중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다. 근데 네.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말에 저도 처음에 얘기를 듣고 굉장히 신뢰를 했던 것은 표창원 의원이 경찰대학교 교수 출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경찰 내에서 벌어진 일들을 잘 알 것 같은 믿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좀 달랐던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경우는 약간 네. 오해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오해를 했던 게 아마 이 학교 전담 경찰관 주요 평가 비중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전담 경찰관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인지 기여도가 4%입니다. 네. 이 경찰을 아냐, 학생들에게 아냐, 전화번호를 알고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평가하는 게 4%인데요. 100점 만점에 4점이 인지 기여도 그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그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소년병 선도나요, 아니면은 학교폭력 신고 전화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보다 이 인지도가 높다 보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인기 투표, 호감도 네. 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요, 이제 경찰을 평가하는 과정에 너무 홍보 위주로 실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 위주로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또 한번 표창원 의원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직접 또 확인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찰관들에게 부여되는 점수 중에 가장 높은 것이 홍보 점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건을 만들어냈고 은폐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자, 홍보 점수, 홍보를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표창원 의원의 얘기는 어떻게 좀 평가할 수 네, 있겠습니까? 각 지방청을 평가하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 평가 점수에서 홍보 점수는 7점이고 수사나 아니면 감찰은 3에서 5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방청별로 홍보에 너무 열을 올린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SPO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왔던 것들이 네. 이렇게 그 학교 전담 경찰관들이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춤을 추거나요. 이렇게 재밌는 이런 영상들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자, 저 장면은 그러니까 경찰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장면들인데 결국 30대 초반의 경찰이 10대 학생들을 상대하려면
우리가 좀 너희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싶다 해서 학교 안에 많이 스며들고 존재를 이해받고 전화번호도 주고받고 해서 언제나 편하게 전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였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걸그룹을 준비했던 여성 경찰관, 아주 외모가 뛰어난 남성 경찰관,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화제가 됐고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외모가 평가 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그 부산 연재서 그 경찰관, 성관계를 맺었던 경찰 역시요, 이전에는 뽀로로나 앵그리버드 같은 캐릭터를 쓰고 나타나서 이 이슈가 됐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보 영상만 보면요, 저희가 좀 이제 신원을 좀 감춰야 되기 때문에 뿌옇게 화면에 처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직접 영상을 보니까요, 굉장히 홍보 영상에 들어있는 분들은 남녀 경찰관들이 인물이 뛰어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김태현 변호사, 예. 표창원 의원이 어제 저런 모습과는 달리 일단 오늘은 사과를 했죠.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한 얘기죠. 예,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출연한 얘기인데 저도 뭐 출근길에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 표현 자체에 오해를 불리게 한 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본인이 그날 굉장히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네. 다른 준비한 일 좋은 얘기 다 묻히고 이 얘기만 남기도 좀 유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네. 보시면 6시 어제 이제 저 화면은 어제 바로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네. 표창원 의원이 올렸던 글인데 네. 조금 오늘 아침 라디오랑은 좀 틀리죠? 네. 언론의 특권을 이용해 악의적 기사로 진실 왜곡한다면 기레기. 굉장히 안 기자 좋은 플러스 표현입니다. 쓰레기다 예. 하는 얘기죠. 저는 정례기가 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당신도 기레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모든 언론들이 표창원 의원의 저 발언은 그냥 비판적 기사를 썼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 논리대로만 모든 기자분들이 다 기레기라는 건데 글쎄요. 표창원 의원 입장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것인데 본인의 말처럼 다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 얘기만 부각됐기 때문에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실패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은 나쁠 겁니다. 근데 다만 표창원께서 하나 아쉬워야 될 것이 표창원 의원도 사실 의원 되시기 전에 방송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나와서 많은 또 비판적인 말씀도 하시고 굳이 말씀드리면 준 언론인이나 마찬가지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입니다.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표창원 의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영입 1호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요. 사실은 이제 4년 전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댓글 달아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는 폭로가 나왔을 즈음에 경찰 수사에 문제제기라고 사표를 던지고 나섰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결기 있는 경찰이라는 평가를 초기에 받았었던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전 대표가 표창원 후보를 몇 달 전에 영입할 땐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가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표창원 후보는 우리 당 인재 영입 1호입니다. 우리 표창원 후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첫째가 정의, 둘째가 용기. 표창원 후보는 아주 정의로운 분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러니까 표창원 의원이 이제 어제 국회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거는 우리가 너무 외모를 중시하는 흐름이 언제부턴가 생겼고 그래서 성형에 관대해졌고 이런 문제가 혹시 경찰까지 개입이 돼서 만약에 인물 중심으로 만약 뽑았다면 문제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좀 오버한 듯합니다. 일단 경찰 내에서는 대체로 이 사과를 수긍하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지금 경찰 내부에서는요.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경찰대 교수 출신의 표창원 의원이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을 안 좋게 보이게 한 것에 대해 약간 섭섭해하는 반응이 많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 경찰 식구였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잘 알 것.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표창원 의원이 경찰 얘기하면 더 주목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내부적인 반응을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자, 표 의원이 직접 아쉬워했던 건 왜 이것만 문제 삼느냐? 어제 나는 다양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그 국회 방송을 쭉 밤중에 보니까요. 성범죄 많이 생기는 것,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검찰 출신인 황교안 총리에게 많이 집중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는 오직 정부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이 순간을 넘기겠다는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계신데요. 그렇지 너무나 않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원님,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부처별로 좀 확인을 해보시고 적합하지 않은 지적입니다. 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자, 여성들이 이제 성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정부 기관도 불신하고 있고 신분이 계속 노출되는 것 관련해서 지적하는 과정에 저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자, 어제 있었던 표창원 의원 논란이 시작됐습니다만 하루 만에 이제 사과한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유린 기자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소식 순위 확인하겠습니다.